안녕하세요. 라인플러스의 백원호입니다. 저는 오늘 파이썬 커뮤니티와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네, 항상 이제 중요한 발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20년 차 엔지니어고요. 이제 링스 커뮤니티를 하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는 주로 파이썬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99년부터 파이썬을 사용했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죽을 때까지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라인플러스에서 SRE를 근무 중이고요.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펠로우고 그다음에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디렉터, 보드 오브 디렉터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디렉터 된 건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얼떨결에 디렉터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선거에 나간 것도 모두가 다 같이 나가자 그래서 러닝메이트 나간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파이콘 에이펙 모임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이제 아시아에 꼭 PSF 디렉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대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PSF가 20년 가량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시아에서 디렉터 나온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파이콘 에이펙 멤버들이 출연을 많이 했어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어쩌다 보니 제가 디렉터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파이콘 US를 가서 이제 파이콘 에이펙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 오신 분들이 파이콘 에이펙을 잘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당연히 에이펙 홍보를 하면서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대한 홍보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팅 토크를 했어요. 이제 파이콘 한국 10년이라는 라이팅 토크를 하면서 이제 제 아이들이 파이썬을 배운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 어쩌면 이것 때문일 수도 있죠. 네,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제가 처음에 이제 PSF의 디렉터가 됐을 때보다 더 많이 PSF 더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파이썬에 기여가 가능한지 굳이 개발이 안 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뭐 왜 컨퍼런스를 했냐, 왜 파이콘을 했냐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이제 파이썬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매일 쓰고 저는 딴 사람들한테도 많이 퍼뜨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쓰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파이썬 유저그룹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질답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 분들이 이제 파이콘을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래, 컨퍼런스 한번 해야지 또 우리가 코엑스에서 컨퍼런스 한번 해야 이게 언어가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된다. 그래서 먼저 도메인을 샀죠. 2012년에 도메인을 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도메인은 2012년에 구입했지만 파이콘 한국은 2014년부터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컨퍼런스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전 당시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냥 파이썬을 더 많이 쓰게 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사실 무직 상태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문 열었죠. 그리고 이제 운이 시작된 거죠. 회사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도 다니고 있는 라인에 입사를 해서 이제 SRE 근무를 시작했어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바빠지겠죠. 현재도 SRE를 하고 있지만 라인은 일본이 본사라서 당시에도 출장을 많이 갔고요. 장기도 많이 갔고. 근데 만약에 라인에 제가 입사를 해놨다면 본사가 일본인 라인에 입사를 하지 않았다면 출장을 안 갔다면 이제 파이콘 한국은 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만 일이 많았죠. 초반에 이제 저희가 메신저를 라인을 런칭하고 이제 사용자 수가 막 늘어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메신저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유럽이나 남미나 미국이나 이탈리아 이런 곳들 출장을 다녔어요. 해외 출장이 없으면 당연히 본사인 일본에 가서 일을 했죠. 그래서 시간이 없었어요. 2013년도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파이콘 에이펙 2013을 일본에서 출장을 간 김에 주말을 껴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저희 중간에 왼쪽에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프렌들하게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둘째 날에 파이콘 에이펙 패널 토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일본 분들, 싱가포르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연락처를 교환받았고요. 당시에는 이제 일본, 싱가포르, 대만에서만 파이콘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처도 받고 뭐 메일도 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죠. 그리고 파이콘 에이펙을 다녀온 후에 이제 심기일자 4명을 모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파이콘 에이펙 JP 말고는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파이콘 미국을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가봐야겠네. 그래서 2014년에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파이콘 2014를 이제 예약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2013년 1월에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캐나다는 멀죠. 혼자 가려면 거의 파이콘은 한 2주 정도 시간을 빼야 되거든요. 너무 멀고 같이 갈 수도 없고 애를 데려가기도 힘든 시기였죠. 그러면 이제 파이콘 대만에 다녀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콘 대만의 표를 딱 봤어요. 근데 매진이었습니다. 갈 수가 없죠. 근데 그룹 티켓이 있었어요. 3명짜리 그룹 티켓이 있어서 일단 티켓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 얘기했죠. 일단은 가고 싶으니까 티켓은 내가 줄게. 같이 가자. 그래서 만약 거기서 이제 포기를 했으면 아무도 없었겠죠. 그리고 한 분은 미리 표를 사놔서 4명이서 이렇게 대만에 갔습니다. 그리고 파이콘 대만의 주요 기여자들한테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파이콘 대만의 코어 팀인 YYC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작게 코어 팀 시장이 중요하다. 좋아, 4명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파이콘 에이펙 패널 토론을 했어요. 당시는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안 열던 시기였죠. 그리고 토론을 하는데 단상 올라가기 전에 그냥 5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올해 8월 말에 합시다. 그리고 통보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유는 뭐냐면 9월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9월 15일이 생일인 거죠. 그 전에 무조건 컨퍼런스 열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미 제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안 열면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 4명 중에 2명이 회사를 그만두셔서 이제 파이콘 한국이 달리기 시작했죠. 구글에 계시는 권순영한테 여쭤봤더니 작게도 괜찮다. 그래, 그러자. 그래서 발표장을 적게 구했어요. 원래 어떤 언어를 하든 대부분은 이제 코엑스나 좀 큰 데서 이제 발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키노트 연설을 구해야지. 근데 당시에 이제 귀도 반로성한테 연락을 하고 이제 많은 파이썬계 인사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일단 일정이 너무 늦었고 다들 일정이 있거나 뭐 한국에는 좀 가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뭐 키노트 없이 하자.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티켓을 오픈했습니다. 당시에 400장이 하루 만에 팔렸죠. 물론 현재는 몇 년 전에는 1,800장이 5분 만에 팔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 오기 시작한 거죠. 티켓 좀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운이 시작된 거죠. 지인인데 PS 펠로우고 파이썬 커뮤니티였던 전 이분한테 많이 배웠는데 장식님한테 연락이 주셨어요. 티켓 좀 주세요. 그럼 키노트를 하시죠. 이렇게 해서 키노트가 된 거죠. 이렇게 첫 번째 파이콘 한국 2014가 개최가 된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파이콘 한국 9년이 현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좀 부족했지만 노력했고 커뮤니티를 잘 가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다 차용을 하고 계신데 오픈 스페이스, 스프린트, 차일드 케어, 재정 지원, 연코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있던 것이나 아니면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만들었었어요. 저희가 시작한 이후에 다른 컨퍼런스에서도 아이를 돌봐주거나 아니면 오픈 스페이스나 스프린트 같은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파이콘을 같이 한 분들이 나가서 이제 그만두고 다른 컨퍼런스에서 이걸 도입하시기도 하시고 다른 회사의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걸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 9년 동안 이루어졌고요. 작년 1,500명, 그 전까지는 1,800명까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딱 10년 차죠. 그래서 10년에 어떤 일이 날까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파이썬을 가르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파이썬 가르치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파이콘 US 2023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영어로 발표를 했죠. 라이팅 토크로. 발표 과정 사실 운이 따랐어요. 사실은 현대카드 애플페이 장애 때문에 전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발표를 신청할 때 US는 라이팅 토크는
발표자를 현장에서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적었어요. 근데 발표자로 수정됐는데 담당자가 제 이메일을 잘 못 알아봤어요. 악필이라서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너 선정된 거 맞으니까 다음날 아침 준비하래요. 다음날 아침에 현대카드 애플페이 차이가 났어요. 킥보드를 못 탔죠. 근데 처음 발표자였는데 늦게 갔어요. 아 그래 그러면 다음 타임 해.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많은 둘째 날 저녁 시간에 하게 됐어요. 그때가 제일 한산했고 사람들이 제일 많던 시기였거든요. 이 발표를 하고 나서 파이콘 US에서 사람들이 막 아는 체를 하는 거죠. 그 전까지 저는 사실 동양에서 온 그냥 파이썬 커뮤니티 매니저 이런 정도였는데 갑자기 라이팅 토크라고 하니까 전부 다 아는 체를 해주고 이제 고맙다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많이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발표 후에 그래 아시아는 PSP 이사가 필요해 우리 일을 대표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 같이 선거에 나갔어요. 이왕 나갔으니까 온라인으로 뭐 소감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유튜브로 만들고 했죠. 같이 선거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전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시아도 전 세계 3분의 1이기 때문에 전 많이 대표가 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나이도 많고 지쳤고 이제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끝나고 나니까 메일이 왔더라고요. 네, 디렉터가 이제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파이썬 파운데이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잘 몰랐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알게 된 거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파이썬 파운데이션의 미션은 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장려하고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양성이나 국제적인 커뮤니티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게 이제 미션이죠.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의 참여를 환영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해야 되고요. 관용이 필요하고 격려를 하고 이런 실 준수하도록 커뮤니티가 서로 돕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파이썬 커뮤니티 참여를 해서 좀 더 다양해지기를 바라요. 당신이 누구든지 개발자는 상관없어요. 그냥 파이썬을 좋아하기만 하면 되고 쓰려고 노력만 하면 됩니다. 배경이 뭐든 당신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PSF는 사실 작은 조직이에요. 이사회랑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이제 대표님들이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텝,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전 세계에서 뽑힌 13명 중에 한 명이고, 그다음에 스텝이 있어요.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이제 PSF에서 일을 하는 거죠. 뭐 저희가 아는 회사랑 똑같습니다. 뭐 재무총괄이나 뭐 인프라 관리하시는거나 이제 뭐 단지 PSF에서 이제 보면 디벨로퍼 인 레지던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PSF에서 이제 파이썬의 보안을 담당하는, 그다음에 파이썬의 개발을 담당하는 이런 직군들이 이런 롤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PYPI도 관리하고요. 그래서 주요 활동을 보면 PSF는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이 이제 파이썬에 바라는 걸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PSF는 무엇을 하는가? 매일매일 조직이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해요. 뭐 예를 들면 파이PI도 저희가 무료로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파이썬 패키지를 받을 때마다 비용이 들잖아요. 이거를 뭐 비용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파트너를 관리하고 법정 이슈 같은 거를 관리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나 기업에서 파이썬을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PYPI 같은 패키지 매니저들이 잘 돌아가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파이썬을 사용할 때 아무 문제 없이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어떤 일을 정의하고 이런 일들을 스태프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사회는 뭘 하는가? 사실 저도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약간 거창한 것을 기대하고 들어갔지만 네, 거창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매달 한 달에 한 번 줌으로 미팅을 해요. 그리고 올라온 안건들을 보고 정책을 결정하고 네, 조율을 하고 방향을 고민하는 게 다예요. 뭔가 제가 어떤 큰 권한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거창한 사람인 건 아니에요. 단지 전 세계에 있는 13명의 파이썬 유저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된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홍보도 하고
많은 분들이 파이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하는 활동은 모두 공개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PSF의 애뉴얼 레포트를 검색해 보시면 매년 연말마다 레포트가 나와요. 뭐 매년 몇 명이 쓰고 있다던가, 비용이 얼마 들었다던가, 참가자 얼마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사회 활동은 당연히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어서 이제 PSF 미팅 미니츠를 검색해 보시면 어떤 게 논의가 되었고 누가 투표를 했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결의된 항목들은 PSF 레졸루션이라고 치면 역시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은 지적재산권 보호, 뭐 예를 들면 파이썬의 이름이라든가 로고라든가 뭐 트레이드마크, 도메인 같은 것들을 이제 보호하고요. 예를 들면 파이콘의 이름은 한국에도 등록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죠. 2018년에 뭔가 이제 파이콘에 대해서 어떤 분들께서 이제 고민을 하셔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등록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 발전을 도움을 줍니다. 이제 각 지역별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제 도움을 줘요. 예를 들자면 제가 라인에서 이제 남미에 출장을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출장 갔는데 파이썬 사용자 개발자 좀 만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콜롬비아에 있는 파이썬 사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혀 PSF를 잘 몰랐죠. 근데 그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파이썬을 쓰게 됐냐, 뭐 어떻게 유저 모임 만들고 있냐 그랬더니 답변이 와서 한 말이 PSF에서 우리가 콜롬비아에 유저 모임을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피자값을 보내주더라. 그래서 그걸 받고 첨부를 했다. 그랬더니 30명이 모여서 그게 지금 2, 3명씩 된다. 이게 이제 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 더 커졌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파이썬의 촉진 및 발전을 계속 위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사용처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합니다. 그리고 파이썬 행사 및 컨퍼런스를 지원해요. 전 세계에 열리는 파이콘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US나 에이펙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비용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고요. 그리고 유저 그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비용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있는 비영리 법인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도움 이런 것들도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은 이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파이콘 US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후원금을 조달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회원이 되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기본 회원이 있고요. 이거는 무료지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거를 PSF에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PSF 멤버십을 검색해 보시면 기본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대신에 투표는 못합니다. 그리고 후원 회원이 되시면 이제 1년에 99불이지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는 저한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거나 좀 가능하신 고민이 좀 되시는 분들은 25불부터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원 회원들이랑 그다음에 관리 회원 기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파이썬 패키지를 만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한 달에 5시간 이상 쓰고 계시다. 그럼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지원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회원이 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파이썬에 많은 기여를 하신다면 PS 펠로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께 이제 기부회원이 되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기본 베이직 멤버를 가입해 주는 게 왜 중요한가? 사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데서 파이썬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주로 회사에서는 자바로 코딩을 하죠. 하지만 저희가 여기 있고 파이썬을 쓰고 있고 애정한다는 거를 저희는 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멤버가 많이 생긴다면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같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파이썬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근데 나 너무 바빠. 그러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원 회원이 되시면 그걸 가지고 PSF에서 이제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표가 가능하신 분이 제일 좋겠죠.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대변해 줄 겁니다. 네, 기여를 법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사실 파이썬은 기여가 정말 제가 보기엔 쉽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파이썬 알려줘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봤더니 쉽더라. 이렇게 해봤더니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혹시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보죠. 그리고 파이콘 한국 2024년에도 자원봉사자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PSF에도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파이썬으로 한 개인적인 작업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해보시죠. 네, 이렇게 기본 회원을 가입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락처 언제 열려 있기 때문에 파이썬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